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왔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다뤘던 일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강아지의 코와 입을 인위적으로 누군가 자르고 가방에 넣고 유기해버린 사건이죠. 강아지 순수를 임시 보호하고 계신 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봉사를 한 4년 정도 하고 있는 인스타에서 포리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는 순수라는 아이거든요. 기사로 많이 접해지게 되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얘는 호랑이 입이랑 잘린 뒤에 제가 안락사가 있는 한국동물관리협회라는 보호소에서 안락사 진행 전에 데리고 나와서 2020년 5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임시보호를 하고 있어요. 순수가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고 어쩌다가 보호를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입양 기회가 적은 아이들 위주로 임보를 하고 있거든요. 너프를 보고 있었어요. 호랑이 입이 잘린 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확대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알리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한테 그냥 안락사 당하게 냅둘 수는 없었어요.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사람에 의해서 학대 당한 아이한테. 제보자분께서 데리고 오지 않으셨다면은 순수는 안락사. 안락사를 예, 당했겠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고,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이제 품종 있는 아이들이나 예쁜 아이들은 입양이 잘 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애 있는 아이들도 누군가 노력한다면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상태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인데, 수술이 지금 한 2번 정도 됐나요? 7, 8번. 많이 하셨다 그래서 좀 놀라시는데, 제가 불필요하게 진행한 적은 절대 없고요. 다 음. 전문가분이랑 상담을 했고, 특히 이제 콧구멍이 인위적으로 막힌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다가 이게 겉에만 막힌 게 아니고 코 속까지 너무 많이 막힌 거예요. 작년에 사진을 제가 접했었는데 처음, 지금 좀 많이 나아지긴 했네요. 네, 이제 콧구멍도 생기고 많이 잘 앵기고 이런 거 보면은 사람 되게 많이 좋아하고, 심리적으로도 좀 괜찮아졌네요. 바닥에 내려놓으면은 많이 잘 놀고 잘 웃고. 순수가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다고 했었죠? 어떤 분이 이문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 거기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아침에 쓰레기 더미에서 무슨 가방이 움직이더래요. 꿈틀거리면서. 뭐지 하고 다가가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인기척을 느끼고 더 많이 꿈틀거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한 거죠. 구청 직원분들이 여니까 강아지고 호랑이 입이 너무 많이 상해 있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가셨다고 해요. 제보자분이 전단지도 만드셔가지고 학대자, 유기한 사람 찾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계시고, 2020년 5월 4일 발견이 됐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좀 아시는 정보가 있거나 제보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방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가방이 알록달록한 파란색, 빨간색 섞인 외국 국기랑 영어가 써있는 모양이었다고 해요. 이 정도 크기? 드는 가방이었는데, 최초 발견자님께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것도 있는데, 구청 직원분이랑도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발견했을 때 전단지를 봉사자분들이 택배로 보내주면 이제 저는 전국적으로 다 뿌리고 싶어서 정말 마음 편하게는 살게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순수처럼 이제 안타까운 아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내고 있는데, 이거는 반려동물 분양 절차가 지금 아예 정해지지 않았고, 동물권 법도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펫샵 같은 데 가면은 충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좀 막자, 그래야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도 높아졌으면 좋겠고. 국민청원도 지금 5만 명이 넘게 됐죠. 다행히 5만 명이 넘었어요. 저는 솔직히 될 때까지 해보자 이 마음이었는데, 리그램 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저는 국민청원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유기한 사람 정보나 아니면 이런 강아지를 2020년도에 보셨거나 그러면은 인스타에 포리맘 치면 나오죠? 네, 홀이맘 치면 나와요. 포리맘 치면 나오니까 이분한테 좀 정보 주시고 제보해 주시고, 분양하시는 분도 지금 찾고 있는데 9개월째 제대로 된 분이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순수를 입양해 주실 분도 찾고 있는데, 입양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요. 같이 좀 확인하시고 같이 연락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 발견했을 때가 이렇게 처음 발견했을 때 얘 혼자 그랬을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제가 보는 게, 일단 가방 속에 담겨져 있었고 목에 케이블 타이까지 묶여져 있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일단 첫 번째로 있었고, 상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끔찍하고 믿고 싶지 않으시다 보니까 산짐승한테 물린 거 아니야? 이러는데, 산짐승한테 물렸으면 어딘가에 걸려서 낀 자국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깨끗한 일자면이라서. 그리고 어딘가에 부딪혔다 그러면 치아랑 잇몸도 같이 망가져야 되는
된 게 맞는데 얘는 치아랑 잇몸이 정말 멀쩡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유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은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나요? 아니요, 정말 많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동물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사람은요, 고양이 내장을 꺼내서 나무에 일부러 보라고 걸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토순이 사건 있잖아요. 걔도 그랬고, 이슈가 안 된다 뿐이지 너무 많아요. 유기도 그냥 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진짜 학대해서 유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까만 비닐봉지에 묶어가지고 차 도로에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서, 이제 제가 봉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많이 접하게 됐어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발견 당시에 케이블 타이로 목을 완전히 쫙 쪼매서 발견이 됐다고 하던데 이렇게 조여 있었어요. 흉터가 이렇게 목걸이 모양처럼 남게 된 거죠. 아예 조여서 살을 파고들었어요. 보호소에 제가 갔을 때 케이블 타이를 제거해주신 상태였고 상처가 아물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심풀이인 거예요. 생명으로서 존중을 할 마음이 없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물 학대법이 점점 강해지고 있긴 하지만 많이 부족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인식도 낮은 것 같고. 네, 인식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래서 다시는 순수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던 사람은 강아지 또 분양받고 학대하고 버리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람 처벌도 하고. 국민청원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순수 가해자를 꼭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절차를 강력 규제를 해서 분양받으려면 최소한의 반려동물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기 위한 수강이 필요하다, 수료증을 이수를 하거나 그런 다음에 강아지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동물농장에서 논란이 됐던 강아지 공장 있잖아요. 저도 이제 폴이라는 반려견이 있어요. 동물병원에서 데리고 왔는데 걔도 공장 출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강아지 공장에 충격을 먹은 거죠. 입양해서 잘 키워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봉사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게 된 거는 4년 정도 된 것 같고, 분양하시는 업자들 있잖아요. 네.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강아지 공장이 이슈가 돼서 펫샵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 인식이 너무 안 좋고 눈초리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가정 분양이다 이렇게 속이고 원룸에서 소규모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몇십 마리. 저는 이거를 문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분양업자에 대한 자격증 제도, 분양을 원하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강아지에 대한 기본 훈련법을 고지를 해주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분양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물학대 전과가 있거나 아동학대 전과가 있다, 좀 심한 전과가 있는 사람한테 동물 입양권을 아예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게 세 번째 주장이고, 이를 어길 시 벌금 초과의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경각심을 알리고 학대한 사람도 찾기 위함인가요? 경각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것도 있고, 분양 절차가 정말 있어야겠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게, 반려동물은 더 이상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라 사람한테 행복감을 주는,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에는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거고, 그걸 주는 게 반려동물이라면 거기에 맞는 대우도 이제 반려동물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물리적인 폭력이나 학대가 이렇게 허용이 된다? 이거는 제대로 된 사회를 형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현재 수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수가 처음에 이제 병원에 데려갔을 때 콧구멍이 막혀 있었어요. 상처가 아물면서 막힌 것 같다. 맨 처음에 개인병원도 갔고 대학병원도 갔는데 콧구멍 한쪽은 아예 형태조차 없었고요. 나머지 한쪽은 겉에 이제 모양이 있기는 한데 안에서는 다 막혀버린 거예요. 입으로만 숨을 쉬고 있었는데 사료 먹을 때 바람 새는 소리 계속 나고 킥킥거리고 그랬거든요. 후유증이 좀 큰 상태에서 안면장애, 호흡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7차례 정도 수술을 했어요. 콧구멍을 뚫어놓으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한 게 아니고 이제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받았거든요. 비공을 뚫는 수술을 몇 차례 받았고,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잇몸을 조금 가리는, 이빨까지는 못 가리더라도 땡겨올 살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보건 수술이라고 할게요. 그것도 받았는데 순수가 이제 자기 코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하루 계속 핥는 거예요. 상처 부위 흩어져가지고 봉합하고, 이것까지 합해서 한 7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수술을 받으면 붙어 있을 수밖에
하려고 거의 밤은 샜던 것 같아요. 처음보다 많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콧구멍이 뚫려서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고 얼굴 복원은 큰 후유증이 없다면 이제는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사람이 봤을 때 불편해서 수술을 시킨다?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시키는 거는 굳이 아이를 힘들게 하면서 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입마름이 심하고 건조하고 지금도 재채기를 되게 많이 해요. 냄새를 맡는 게 많이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솔직히. 먼지를 걸러주는 것도 없을 거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 아이가 견뎌내고 사는 수밖에는 없고요. 이 아이를 보고 징그럽다 혐오스럽다 하는 그 사람 마음이 혐오스러운 거지, 사람에 의해서 학대당한 아이 보고. 사람의 입장이고 미용 목적이니까 에.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진행을 한 거는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아이가 기능적인 문제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럼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전문가분이랑 제가 상담을 해야죠. 어쨌든 이게 지금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힘든 상황이고 악플 다는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는데, 커뮤니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DC 인사이드라는 곳에 이제 제가 청원 글을 올렸는데, 고신탄이나 해먹어라, 네가 죽여버려라